이 시간에는 헤롯 대왕과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클레오파트라는 정확하게는 클레오파트라 7세를 말합니다. 기원전 69년에서 30년 사이에 활동을 했죠. 이집트 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질 때에 이집트 쪽에 알렉산더의 부하 톨레미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왕조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톨레미 왕조를 세운 그 톨레미 1세 후예로서 톨레미 12세의 딸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이면서 남편이었던 톨레미 13세, 14세와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계의 반대로 권력에서 밀려났고 로마 장군 율리우스 혹은 영어로는 줄리우스라 하죠. 줄리우스 시자의 도움으로 권력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시자가 암살을 당하죠. 암살당한 뒤에는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와 결혼해서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전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마크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혹은 조지 버나드 쇼의 영화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등 많은 문학과 영화에 성적 매력을 가진 여성으로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이 생각나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톨레미 1세가 만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로스 섬의 등대가 있던 그 자리에 세워진 화이트베이라고 현재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사진은 역시 그 톨레미 1세가 만든 고대 세계 최대의 도서관 자리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세워진 현대식 도서관 자리입니다. 현대도 이 도서관을 잘 해놓았지만은 고대 세계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그야말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죠. 헤롯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헤롯 대왕은 그 이두메 사람인데 이두메 지역은 마카비 왕조 시대 유대 나라에 편입되어서 유다 지역과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다인들에게 그 에돔 지역은 역시 이방 지역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헤롯이 이두메 사람으로서 유다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정통성의 한계를 가졌습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다 나라의 지배권을 가지도록 허락을 받았죠. 그렇지만 출신이 이두메 지역이고 유다인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에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유다인들이 자기를 폐위시키고 그 전에 유다 왕들을 다시 복귀시키거나 또 자기를 암살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죽을 때까지도 이 초조와 불안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신할 요새를 여러 곳에 만들어 놓고 옮겨 다니면서 정치를 하고 잠자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특히 그 마사다 언덕 꼭대기에 가보면은
거기에 헤롯이 궁궐을 짓고 무기를 비축하고 양식을 저장하고 물 탱커로 물을 저장하던 장소들이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와 결혼했기 때문에 당시로는 로마 제국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남편이 실세지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안토니우스를 자꾸 설득을 하고 자꾸 졸라서 시리아와 유다, 아라비아까지 자기 수중에 넣고 싶은 그 야욕을 늘 가지고 손길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클레오파트라의 야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헤롯으로서는 항상 그 자신이 언제 안토니우스가 자기가 통치한 나라를 빼앗아서 클레오파트라에게 줄 것인가 하고 항상 초조하고 불안했던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이 나무는 종려나무인데 여기 종려나무 열매가 아주 많이 열려 있죠. 이 종려나무 농장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것인데 이 종려나무 농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농작물이고 그들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종려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서 여리고에 있는 종려나무 농장, 이 헤롯이 가지고 있던 농장을 빼앗아서 클레오파트라에게 주어버렸습니다. 헤롯은 이 빼앗긴 이 농장을 1년에 200달란트의 세금을 내고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자기가 통치하던 농장을 빼앗기고 오히려 클레오파트라로부터 세를 주고 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니까 헤롯의 불안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으로서 유다인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잠재우고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둠의 사람인 자기가 지어놓으면은 유다인들이 이 성전을 이용하는데 좀 껄끄러워하고 좋지 않게 생각할까봐 이 제사장들, 레위족 속들을 훈련시켜서 자기는 옆에서 지원만 해주고 그 사람들의 손으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인들에 대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고 또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특히 그 로마 정치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서북 쪽에 로마 수비대를 지어줬습니다. 이 로마 수비대를 짓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속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총독을 보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는데 유다인들은 로마인의 통치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이 있어서 항거를 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킬 조짐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반란과 데모가 일어날 조짐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 쪽에 자기의 저택이 있었는데 그쪽에 있다가 명절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소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명절 때는 유다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세계 각지에서 유다인들이 몰려들죠. 물론
이스라엘 땅 안에서 몰려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으면 데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명절 때만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와서 유다인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서북 쪽에 로마 수비대를 헤롯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비대 이름을 자기가 친하게 알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지방을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아 포트레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남편 그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수비대를 지은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헤롯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인데 이 성전 모습,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로마 수비대 안토니아 포트레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오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데 지금 그 성전은 다 사라지고 없고 원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불지르고 파괴해버렸고 헤롯 대왕이 지었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파괴하고 불질러버리고 없고 이것은 이제 7세기 오마르가 지은 성전인데 이것은 모스크라고 할 수 있죠.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를 성전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템플 마운틴이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은 원래는 산 정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위를 제단으로 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바위가 있던 산.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평하게 닦은 것이지 원래는 그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가파른 거친 산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산이라 하죠. 원래는 산 정상이었습니다. 현재 모스크 자리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현재 있는 그 모스크와 과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 대한 그 모형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지금 있는 그 모스크의 모양, 그 자리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영상인데 보시겠습니다. The most extraordinary of all these buildings was the Temple Mount in Jerusalem. It is, to this day, the largest religious structure ever made by one ma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Here, the last holy temple in the history of Jerusalem once rose toward the heavens.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현재 모스크와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의 모양을 비교해서 살펴보셨을 겁니다. 헤롯은 건축가입니다. 헤롯이 한 건축은 참으로 많은데 특별히 그 가이사라 항구에 대한 건축은 놀라운 건축의 건축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니키아,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집트 사이에는 옛날부터 무역이 성행했는데 페니키아의 배들이 이집트까지 가는데 중간에 항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피할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배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항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폭풍이 몰아쳐도 항해를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항구는 항구가 생기기 전에 그쪽에 배들이 지나갈 때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남풍이 강하게 부는 지역인데 헤롯은 여기에 항구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배들이 쉬어가기도 하고 또 그 배들이 정박하면 통과세를 받겠죠. 그래서 재정적인 부도 축적하고 그래서 헤롯이 가이사랴의 항구를 건설을 했습니다. 헤롯이 항구를 건설하기 전에는 그 가이사랴 항구 주변이 거친 파도가 치는 그야말로 황량한 바닷가입니다. 여기에다가 헤롯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많은 그 도시 시설을 했죠. 마차 경주장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뭐 여러 도시에 시설을 정비했는데 지금은 헤롯 당시, 로마 당시에 그것은 다 사라지고 폐허만 남아있는 그 가이사랴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헤롯이 항구 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그 황량한 바닷가 가이사랴, 그 다음에 폐허만 남아있는 가이사랴에 대한 그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A shimmering ribbon of shifting sand stretches across the coast of Israel from Haifa to Tel Aviv. Powerful winds blow in from the west. Strong currents make the waters treacherous. No present-day engineer would choose this exposed and rugged shore as the site for a harbor. But 2,000 years ago, a great king created a splendid port city here and made this place a crossroads of the ancient world. The centuries have worn away the splendor that once was. Yet these ruins still astonish us with their sheer magnitude.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그 황량한 바닷가였는지 또 현재의 유적들을 보면서 과거에 얼마나 규모가 큰 도시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헤롯은 남쪽 이집트뿐만 아니고 또 거기서 더 가면 그리스 아테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 항구가 그쪽으로 가는 배들이 다 쉬어갈 수 있는 항구를 만들었는데 현재 그 아테네에 있는 피레우스 항구, 그 항구는 아테네 남쪽에 있죠. 지금 그 파르테논이 있는 아테네시에서 한 20-30km 떨어진 곳에 그 피레우스 항구가 있는데 지금도 아주 큰 항구로 남아있죠. 그런데 헤롯 당시에는 헤롯이 건설할 때 아테네 피레우스 항구보다 더 큰 항구를 가이사랴에 건설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으로도 내놔도 손상이 없는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항구 옆에 경치가 좋은 바다 바로 끼고 있는 그쪽에 궁전을 지었는데 그 궁전의 기둥은 물 밑으로 박았습니다. 그 공사를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한 공사이지만은 2000년 전의 공법이 오늘 건축가들이 그쪽 그 잠수복을 입고 헤롯의 궁전 건축의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 밑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 기둥뿌리 박았던 그 공법을 보면은 요즘도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차 경주장, 원형극장 등 웅장한 건물이 그게 줄지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헤롯이 항구를 건설했던 가이사랴의 모습인데 이쪽 끝에 보이는 것은 십자군 시대의 성체로 있었던 자리고요. 헤롯이 좌측에 보면은 이쪽 바다 쪽에 궁전을 물 밑으로 기둥을 내려서 지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 자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2세가 그 유다 총독 벨릭스가 떠나면서 베스도가 부임했죠. 그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가이사라로 왔다가 베스도와 함께 아그리파 2세가 사도 바울이 마침 그때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을 불러서 설교를 들었던 자리인데 바울이 여기 서서 설교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아니라 나는 가이사에게 어필하노라.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다시금 헤롯이 건설한 마차 경주장 자리인데 지금은 마차 경주장이 없고 폐허된 상태만 남아있고 여기 마차 모양을 한 조형물만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이 전체가 옛날에는 그 마차 경주장으로 사용되었던 자리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는 방향은 아까 본 사진보다 반대 방향에서 보는데 바다를 끼고 헤롯이 궁전을 지었던 자리가 이 부근입니다. 다시금 남아있는 현재 가이사랴 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담은 도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여기가 극장, 원형극장 자리, 그 다음에 마차 경주장 자리, 그 다음에 왕궁 자리, 그 다음에 이쪽에도 건물을 헤롯이 지었는데 물 밑으로 기둥을 박아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가이사랴 전체의 규모가 이 규모가 대단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물이 필요했죠. 이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 가면 갈멜산이 있는데 그 산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끌어오는 로마 시대의 수로가 아쿠아닥트가 이 부근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십자군 성체, 십자군 시대의 성체가 여기 있고 헤롯 시대의 항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페니키아에서부터 이집트나 아테네로 가는 배들이 정박했던 자리는 항구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다시금 살펴보면은 십자군 성체가 이쪽에 있고 배들이 정박했던 항구 자리가 이 자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니고볼리에 대한 사진인데 니고볼리는 니카폴리스, 그리스 말의 니카란 말은 성리란 말이고 폴리스란 말은 도시란 말이죠. 합치면은 성리 도시, 성리의 도시란 말이죠.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웠던 그 아우구스투스가 BC 31년 9월 2일 악티움 전투에서, 그러니까 해전이라 하죠. 바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그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그의 이름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악티움에서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면서 여기에다가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니카폴리스, 니고볼리라고 불렀습니다. 승리의 도시란 말입니다. City of Victory. 이 사진은 제가 니고볼리에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악티움 해전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해전입니다. 그 옥타비아누스 가문은 원래 가문의 신으로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도시에다가 승리를 기념하면서 아폴로 신의 자기 가문의 신이 이 전투를 도왔다고 생각하고 아폴로 신전을 지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고 그저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아폴로 신전터인데 여기 재밌는 것은 여기 로렐 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신전터 앞에 이 신전을 짓던 사람들이 아폴로 신을 위해서 심은 나무인데 왜 이 나무를 심었냐 하면은 이 나무를 좀 더 큰 사진으로 한번 봅시다. 왜 이 나무를 심었냐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폴로라는 신이 그 남자 신이죠. 그리스 신은 여자, 남자 뭐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폴로 신이 다프네라는 여자를 좋아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다프네는 아폴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아폴로가 도망가는 다프네를 따라갔죠. 따라가서 다프네를 잡자마자 이 다프네는 아폴로가 싫어서 나무가 되었다. 그 나무가 바로 로렐 나무라는 나무죠. 그래서 아폴로가 좋아하던 여자가 나무가 되어 이런 로렐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아폴로 신전 앞에다가 이 로렐 나무를 심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죠.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게 되자 헤롯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옥타비아누스 이전에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던 안토니우스하고 가깝게 지냈죠. 그 가깝게 지낸 이유는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안토니우스에게 잘못 보이면은 나라를 통째로 클레오파트라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참 잘해줬죠. 그런데 그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전투에서 그 악티움 해전에서 져버리고 이제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옥타비아누스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은 이제는 물거품이 됐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유대 왕의 자리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헤롯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당시에 그 로도 섬에 와 있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맨몸으로 자기 호위하는 병사도 데리지 않고 혼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안토니우스와 그렇게 의리를 지키고 안토니우스에게 충성을 했던 것은 자기는 누구든지 한번 충성 약속을 하면 신의를 지키고 그 신의를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당돌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안토니우스께 그렇게 충성하던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옥타비아누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도 참 통이 큰 사람입니다. 이 헤롯의 고백을 듣고 한 번 충성 약속을 하면은 그 상관을 배신할 수 없다는 헤롯의 말에 호감이 갔습니다. 그러면 너도 앞으로 나에게도 그 안토니우스에게 충성한 것처럼 그런 충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리를 배신하지 않는 헤롯을
이 옥타비아노스는 용서하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유다 나라를 그에게 계속해서 맡겼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헤롯이 건설한 왕궁들은 여럿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앞에 헤로디온, 여리고 앞에 왕궁, 사해바다 앞에 마사다, 요르단의 마케루스, 또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 왕궁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이 지형적인 천년 요새지의 왕궁들을 건축하고 피해 다니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헤롯은 이렇게 많은 왕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요르단의 마케루스에 있는 헤롯의 왕궁터인데 천년적인 요새죠. 이 높은 지형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왕궁을 지어놓고 아무나 여기 쳐들어오기 참 어렵죠. 뒤편에 보이는 이쪽이 사해바다입니다. 이게 사해바다. 제가 여기 갔다가 올라가 보니까 참 사해바다로부터 불어오는 그 해풍, 그리고 높은 지형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죠. 이 꼭대기에 왕궁터를 지어놓고 이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지금 이것을 만든 왕은 그 뒤에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것이 바로 이 왕궁터입니다. 여기서 연회 잔치를 하다가 그 헤로디아의 그 필립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또 그 필립의 아내가 헤롯의 아내가 됐지만은 자기가 데려온 딸이 있었죠. 그 헤로디아가 춤을 추니까 거기서 경솔하게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니까 그 딸이 그 어머니와 상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목을 베서 소반에 담아서 그 여아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경솔한 잘못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죠.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은 이 중간에 이 부근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사다, 사해바다 앞에 마사다라는 높은 곳에 왕궁을 세웠는데 헤롯이 지었던 그 서북쪽 왕궁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근에 헤롯이 왕궁을 지었죠. 이 왕궁의 모델을 그 마사다에 가면은 만들어 놓았는데 그 모델 사진을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자체 전체가 마사다 언덕이라면은 헤롯이 만든 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경사진 곳에 사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왕궁을 만들어 놨죠. 물론 이 위에도 집이 있고 이 자체가 왕궁 컴플렉스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왕궁 지은 것을 아주 화려하게 왕궁과 연회장과 이런 것들을 지어 놨습니다. 베들레헴 앞에 있는 헤로디온 왕궁입니다. 그래서 마케루스 왕궁 여러분 보셨고 마사다 왕궁 보셨고 이것은 베들레헴 앞에 있는 왕궁인데 이 왕궁 이름을 헤로디온이라 하고 헤롯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바로 여기에 묻혔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로디온 꼭대기에 이렇게 왕궁을 지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궁은
여기가 안토니아 포트레스, 빌라도 법정이라 할 수 있는 곳이고, 이쪽에 이 컴플렉스가 바로 헤롯 왕궁 자리입니다. 여기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고, 이것이 다윗의 묘고 그렇습니다. 헤롯의 가정은 9명의 아내를 헤롯이 두었고 그중 7명으로부터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가정적으로는 참 불행했습니다. 하스몬가의 공주 마리암네와 결혼을 했는데 헤롯은 항상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는 출신 가문도 좋은 사람이 아니고 또 이두메 사람이고, 이두메는 에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열등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마리암네의 조부 힐가누스와 동생 아리스토플루스를 시기한 나머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아내 마리암네도 죽이고 그의 두 아들, 마리암네로부터 낳은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플루스까지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처인 예루살렘 출신 도리스로부터 낳은 아들 안티파테르마저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뒤에 분봉왕이 된 헤롯 빌립은 마리암네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티파스에게 아내를 빼앗겨버린 그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그 헤롯 빌립 있죠. 그 빌립은 마리암네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안티파스와 아켈라오는 사마리아 여인 말타케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복 형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안티파스는 빌립과는 친형제가 아니라 이복 형제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왕위를 차지한 지 34년 만에 여리고 앞에 있는 궁에서 죽어서 베들레헴 앞에 있는 헤로디온에 묻혔다고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전쟁사 1권 3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유언장에는 빌립이 드라고니스의 인근 지역을 차지하고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아켈라오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다스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유언장도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전쟁서 1권 3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에게 처형당한 그 마리암네가 낳았던 아리스토플루스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가이사라에서 연설을 하다가 그 연설이 신의 소리라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던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1세의 아들로서 사도 바울 당시 베스도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가이사라에 인사하러 갔다가 사도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아그리파 왕이 하고 바울이 설교했죠. 그때 아그리파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드라고닛 지역,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이쪽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 그 다음에 이쪽 지역, 이 색깔, 이 지역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다가 아켈라오는 일찍 악명 높아서 실각해버리고 자리를 빼앗겨버리고 대신 그 자리를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렸죠.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분봉왕들이 다스리던 지역,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통치 지역입니다. 이 데카폴리 지역은 10개의 도시가 있었던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반자치적인 지역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과 클레오파트라 등
초기 예수님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